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지금부터 메니에르병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고실내 진타마신 주입술과 내림분한 감압술에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치료 전략, 고실내 진타마신 치료 경험, 내림분한 감압술 치료 경험, 그리고 관련 논문 고찰을 하겠습니다. 내림프 수종의 대표적인 치료는 식이 조절, 심한 어지럼을 호소할 때 전신 혹은 고실내 스테로이드 치료, 베타이스틴, 이뇨제 등의 약물 치료, 내림분한 감압술, 파괴적인 술식인 고실내 진타마신 주입 치료,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전정신경 절제술 및 미로 절제술 등이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치료 목표는 심한 어지럼이 발생하는 급성기의 어지럼, 난청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어지럼과 난청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식이 조절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메니에르병이 진행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파괴적 치료 중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메니에르병의 완벽한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과 기전을 모르고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좋아지거나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도 오히려 악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매우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알기 어렵고 어지럼의 심한 정도와 난청 간의 상관성이 부족해서 청력 검사만 가지고 정도나 예후를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드물게는 어지럼 없이도 이충만감과 난청이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파괴적 술식의 대표인 고실내 진타마신 주입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실내 진타마신 주입술은 약물을 이용한 미로 절제술로 1957년 슈크네트가 스트랩토마이신을 메니에르병 환자의 중인에 주입한 것이 최초입니다. 진타마이신은 선택적으로 전정 유무세포와 내림프를 생산하는 다크셀을 주로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외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진타마이신은 대표적인 이독성 약물로 와우의 유무세포 역시 손상시킬 수 있으며 15 내지 31%에서는 청력 저하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치료 초기에는 고용량의 진타마이신을 일주일에 3회 고실내 주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물론 어지럼은 확실하게 좋아졌지만 대부분의 환자의 청력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4회 고실내 진타마신 주입술 후 10%, 2회에서 5%의 청력 저하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경우 저농도 진타마이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 사용하는 덱사메타존과 진타마이신을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현재 몇몇 기관에서 시도해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타마이신 부작용 때 덱사메타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고실내 주입 약물을 선택할 때의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메니에르병의 약물 치료 후 어지럼 호전이 없는 경우 우선 정상 청력이면 고실내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의 종류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청력 저하가 심한 경우 고실내 진타마이신을 1회 혹은 여러 번 사용하고 12개월 이상 어지럼이 없거나 특별한 어지럼이 없는 경우 치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진타마이신 원액은 pH가 3.5에서 5.5 정도의 산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낮춘과 동시에 pH 밸런스를 어느 정도 중성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진타마이신 2ml 80mg에 증류수 6ml 그리고 탄산수도 나트륨 4.2ml를 섞은 뒤 pH 7.5 ml당 10mg 정도의 저농도 진타마이신을 제조하여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저농도 진타마이신은 고농도에 비해 메니에르병 환자의 어지럼을 치료하는데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청력 상태와 어지럼을 잘 고려해서 진타마이신의 농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평균 청력이 40dB 이하이거나 어음 변별력이 좋은 환자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주로 시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으면 내림분한 감압술 또는 난청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저농도 진타마이신 주입술을 시행하면서 청력 관찰을 합니다. 만약 평균 청력이 80dB 이상이거나 어음 변별력이 떨어져서 보청기 등으로도 청력 제어이 안 될 정도일 때는 우선 저농도 진타마이신을 1 내지 2차에 걸쳐서 사용하고 이후에도 어지럼 호전이 없으면 진타마이신 원액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지금부터 고실내 진타마이신 주입술을 시행한 환자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5세 남성으로 2017년 1월부터 반복적인 심한 어지럼으로 내원하였고
어지럼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회전성으로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였습니다. 환자는 좌측교의 난청과 이충만감을 호소하였습니다. 환자의 전정기능 검사에서 칼로리 테스트는 좌측 기능 약화를 보였고 수능 청력 검사에서 우측 65dB, 어음 변별력 12%로 넌 서비스어블 히어링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실내 저농도 젠타마신 주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환자의 치료 경과입니다. 파란색 실선이 평균 수능 청력, 주황색이 어음 변별력, 회색이 디즈니스 핸디캡 스코어, 그리고 노란색이 주관적 어지럼 정도입니다. 환자는 2017년 12월 21일과 2018년 5월 2일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을, 그리고 경과 관찰 중 청력 저하로 2020년 11월 25일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 이후 평균 청력도가 약간 좋아진 데 비해 어음 변별력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평균 청력도는 완만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어음 변별력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HI 값 역시 치료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주관적 어지럼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적절한 식이요법과 필요시 약물 처방으로 경과 관찰 중입니다. 지금부터 내림분당 강압술을 이용한 메니엘의 병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림분당 강압술은 상승된 내림분당의 압력을 낮추어 내기관 림프합을 정상화하는 치료 방법으로 1927년 폴트만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고 특히 정상 청력과 전정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 2%에서 수술 부위 감염 등으로 청력 소실이 보고되며 아직도 내림분당 강압술이 어떻게 전정 회복을 하는지 확실한 기전은 모릅니다. 내림분당 강압술의 적응은 식이요법, 약물치료의 호전이 없는 어지럼이면서 서비스어블 히어링을 가진 환자에서 시행하고 특히 3D 플레어 MRI에서 뚜렷한 내림분당의 수정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청력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측 궤의 청력이 정상인 경우 선호합니다. 내림분당 강압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엔돌림페틱 색 디컴프레션은 컴플리트 마스터이렉토미 후 엔돌림페틱 색이 위치한 포스티리어 포사 듀라를 최대한 노출시키되 색 자체에 인시전 등을 하지 않은 술식을 가리키고 션팅 프로시저는 디컴프레션 과정까지는 동일하나 색의 일부를 절개만 하거나 셀라스틱 드레이니지를 넣어놓는 술식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염 등의 우려와 디컴프레션 과정 중에 일부 색의 인시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션팅 프로시저보다는 디컴프레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림분당 강압술을 시행한 메니엘의 병 환자의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수년 전부터 좌측궤의 이충만감과 반복적인 어지럼을 주소로 내어놨으며 어지럼은 회전성으로 2-3시간 지속되어 오심 구토를 동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는 어지럼보다 좌측궤의 난청과 이충만감으로 힘들어했으며 특히 반복적인 돌발성 난청 및 어지럼으로 수차례의 스테로이드 치료 끝에 내림분당 강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력 검사 결과를 보시면 평균 청력이 46dB, 어음 변별력 72%로 서비스어블 히어링이기 때문에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을 고려할 수 없었고 SpAP 레이셔는 0.61로 충분히 메니엘의 병 진단에 합당한 소견이었습니다. 환자의 수술 전 측두골 CT입니다. 환자의 좌측 측두골은 이전에 특별한 염증을 앓았던 병력 등이 없어 보이며 유양동 함기화가 잘 되어 있고 중이강이나 유양동의 염증 등으로 의심되는 음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환자는 특히 시그모이드 사이너스 프로트루딩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림분당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컨트랙티드 마스토이드를 보이는 환자의 경우 특히 수술 시에 중요한 구조물인 포스티리어 세미서큘러 커넬 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전 병원에서 브레인 MRI를 촬영했기 때문에 내림분당 수정을 진단하기 위한 3D 플레어 이미지를 촬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청력 상태와 반복되는 난청과 어지럼 등 병력을 고려하여 메니엘의 병으로 진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 청신경과 뇌실질, 뇌혈관 등의 특별한 이상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수술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포스티리어 어리큘러 인시전으로 시작하여 만성 중이염 수술과 동일하게
엔트리어 베이스드 팔바 플랩을 들고 헨리 스파인을 확인한 뒤 단순 유양돌 기술을 시행합니다. 마스토이덱토미 과정에서 에어셀을 충분히 제거해서 엔트룸, 레터럴 세미서큘러 커넬, 포스티리어 세미서큘러 커넬, 시그모이드 사이너스 등을 충분히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유양동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엔트룸 내부로 드릴 시에 본 더스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거나 젤폼으로 막아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내림프낭을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스토이덱토미가 끝난 상황에서 레터럴 세미서큘러 커넬을 확인하고 포스티리어 세미서큘러 커넬 방향으로 가상의 선인 도널슨 라인을 그어서 시그모이드 사이너스의 안쪽, 포스티리어 세미서큘러 커넬 아래쪽, 안면신경 뒤쪽에 혈관 분포가 풍부하여 비교적 붉은색을 띠고 있는 부위를 확인합니다. 지금부터는 3mm 정도 사이즈의 다이아몬드 드리버를 이용해서 내림프낭을 덮고 있는 뼈를 갈아내는데, 이때 얇아진 뼈에서 들리는 하이 피치드 사운드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드릴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느 정도 내림프낭을 덮고 있는 뼈가 얇아졌다고 판단하면 마이크로 다이섹터, 마이크로 큐렛 등을 이용해서 포스티리어 포사 듀라와 내림프낭을 다치지 않게 마이크로 다이섹터의 부드러운 면을 골편과 내림프낭 사이로 넣고 바깥쪽으로 힘을 주어가면서 골 절편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거한 골의 절단면이 날카로워서 자칫 내림프낭이나 뇌 경막을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부드러운 단면을 가지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감압술 도중 좀 더 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드릴을 이용해서 내림프낭을 덮고 있는 뼈를 갈아내고 다시 다이섹터 등으로 골편을 제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내림프낭 관이 위치하는 포스티리어 세미서큘러 커넬까지 골을 제거해서 감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림프낭 감압술을 위해서는 주변 듀라까지 어느 정도 노출시키는 것이 좋고, 감압술 과정에서 내림프낭 일부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혹시 경막의 천공 등으로 뇌척 속에 새지 않은지 확인한 다음 이리게이션을 통해 본 더스트를 제거하고 피브린 글루를 도포한 다음 수술을 마칩니다. 환자의 치료 경과입니다. 파란색이 평균 수능 청력, 주황색이 어음 변별력, 회색이 디즈니스 핸디캡 스코어, 그리고 노란색이 어지럼 정도입니다. 환자는 2017년 8월 24일, 2018년 11월 5일, 2018년 12월 7일, 그리고 2021년 3월 10일 어지럼을 동반한 돌발성 난청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7일 내림프낭 감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력이 잘 유지되다가도 갑작스런 내림프 압력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복적인 난청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자의 청력은 결국 완만하게 호전되어 특히 내림프낭 감압술 이후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음 변별력 역시 완만하게 호전되며 내림프낭 감압술 이후 96% 어음 변별력을 보입니다. DHI 값 역시 치료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주관적 어지럼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환자는 현재까지 적절한 식이요법과 정기적인 경과 관찰 중입니다. 지금부터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과 내림프낭 감압술에 대한 논문 리뷰를 하겠습니다. 2022년 Frontiers in Neurology에 실린 논문입니다. 저자들은 저농도 젠타마신 주입술을 받은 47명의 한쪽 귀 매니레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DHI, 두부 충동 검사, 수능 청력 검사 등을 시행하고 평균 42개월 정도 경과 관찰을 했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 1회 시행 후 59.6%의 어지럼이 호전되었으며 시술 후 한 달째 검사에서 특별한 청력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반면 시술 후 한 달째 측정한 저하된 전정기능 정도가 매니르병의 장기적인 재발 여부와 특별한 관련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2012년 발표된 매니르병의 치료에 젠타마이신과 덱사메타존의 고실내 주입술 중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진들은 6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룹 1은 최대 2회의 저용량 젠타마이신을, 그룹 2는 1 내지 3일 간격으로 3회 덱사메타존 고실내 주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어지럼의 횟수, 청력 변화, DHI 검사를 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저용량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은 덱사메타존에 비해 난청의 위험도를 줄이면서도 어지럼의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매니르병의 호전 정도를 나타내는 클래스 A에 덱사메타존에 비해 젠타마이신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유의하게 많이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능 청력도와 어음 변별력은
젠타마이신으로 치료받은 군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보이나 덱사메타존 치료군에 비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2014년 오톨로지 뉴로톨로지에 실린 내림프당 강압술에 대한 메타 어널리시스 연구입니다. 저자들은 1970년부터 2013년까지 펀메드 NCBI 논문들을 검색해서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시행된 내림프당 강압술과 션트 수술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림프당 수술은 최소 75%의 환자에서 1년 미만 혹은 2년 이상 효과적으로 어지럼을 제어함을 보여주었고, 내림프당 감압술과 션트 수술은 동일한 어지럼 조절을 보인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저자들은 여러 논문들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라스틱 션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청력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여드린 그래프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그래프들입니다. 그래프의 맨 아래에 있는 표식이 연구들의 평균값입니다. 내림프당 강압술과 션트 수술 둘 다 어지럼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청력 보존의 면에서는 내림프당 강압술이 션트 수술보다 의미 있게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논문은 2022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에 실린 서울 아산병원에서 내림프당 강압술과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의 치료 결과를 비교한 논문입니다. 저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내림프당 강압술 혹은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을 시행받고 장기 추적이 관찰했던 총 50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ITG 그룹은 평균 2.7의 저농도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치료를 시행한 뒤 두 그룹에서의 어지럼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버티고 클래스의 비교입니다. 치료 후 클래스 A와 B를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로 분류하였을 때 ESD 그룹에서 66.6%, ITG 그룹에서 56.5%로 내림프당 강압술을 시행한 그룹에서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 그룹에 비해 어지럼 치료 효과가 의미 있게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료 전후 청력 변화에서 ESD 그룹에서는 평균 2.3dB의 청력 호전이, ITG 그룹에서는 2.2dB 청력 소실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내림프당 강압술은 고실내 젠타마신 주입술보다 어지럼의 조절에 더 나은 효과를 보였으나 청력 호전에서는 두 그룹 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흔히 젠타마신이 이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pH 밸런스를 유지하고 저농도의 젠타마신을 사용하는 경우 이 독성 가능성이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젠타마이신은 여전히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림프당 강압술은 서비서블 히어링을 가진 메니에르병 환자에서 안전하게 어지럼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으로 결론 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드린 말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고실내 젠타마이신, 특히 저농도의 젠타마신 주입술은 난청의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효과적인 어지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내림프당 강압술 역시 어느 정도 청력을 유지한 환자에서 청력 보존 및 어지럼 치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고 더욱 안전하고도 효과 높은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